이번 영상에서는 무점포 창업 관심들 많으시죠? 소자본 창업,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5가지만 지키면 돈이 따라온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주변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제가 트럭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0분 40분 정도가 물건을 이렇게 공유를 했거든요. 창고라는 곳이 있어요. 물건을 이렇게 주는 곳, 그걸 쉽게 말해서 창고라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쉬엄쉬엄 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일요일 날도 쉬고, 비가 오면 쉬고, 눈이 오면 쉬고, 뭐 쉬는 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고석치고 매일 그런 기분이었어요. 눈이 한 개 달린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눈이 2개 있는 사람이 가면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나는 당연히 눈이 와도 장사를 나가야 되고, 비가 와도 장사를 나가야 되고, 일요일도 장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눈이 오면 쉬고, 비가 오면 쉬고, 일요일 날은 경마장 가고, 그렇게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사람들이, 제가 일요일도 나가고 태풍이 오는 날도 나가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거 완전히 또라이네 저거, 이런 날 뭐하러 장사를 나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왜 그들하고 같아야 하는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순간, 그들과 같이 일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비 오면 쉬고, 눈 오면 쉬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들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제가 거기서 30-40분 있는 분들 보면 10년째 트럭 장사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휩쓸리게 되면.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쳤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다, 막 미쳤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과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미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미쳐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30분 정도 40분 정도 그렇게 모여서 장사를 하는 곳에, 지금 제가 트럭 장사를 그만둔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분들 아직까지도 트럭 장사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더 못한 모습으로,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주변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한테는요, 언제나 등 뒤에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웅덩이나 장애물 같은 게 항시 있고요. 남이 잘 되면요, 그 꼴이 그렇게 보기 싫어요. 남이 자신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 꼴이 또 그렇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등 뒤에서 그렇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연이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기준이라는 게 가난을 달고 사는 기준밖에 안 되는 거죠. 남들이 뒤에서 그런 말 한다고 그거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치십시오. 미치면 약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미치십시오. 미치면 약도 없습니다. 제가 트럭 장사를 할 당시에 가족들도 저한테, 와, 저 미쳤다, 진짜 미친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할 정도였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걸, 특히나 내가 저 지하까지 내려가 있는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 있는 상태라면 더 미쳐야 되는 거죠. 그걸 딛고 올라가려면 거의 바둥바둥 쳐야 되는 거예요. 막 비행기는요, 이륙할 때 전체 연료의 30%를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날아갈 때 70% 정도의 연료를 소모한다고 그래요. 그 짧은 시간에 단 2분 1분 사이에 30%의 연료를 쓸 정도면 모든 출력을, 모든 힘을 있는 대로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그것처럼 내가 저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려면요,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치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치면 약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고, 또 갖고 싶은 게 있고, 이런 걸 많을수록, 더 절실할수록 더 열심히 미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이 후불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기 싫은 거, 원치 않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날들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다 후불로 오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소자본이나 무점포 창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냥 대충 입에 풀칠할 정도, 먹고 쓰면 남는 돈 하나도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 무점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이게 계속될 줄 아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초라해지고요, 길거리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처럼 변해. 트럭 장사인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보는 트럭 장사들처럼 변해갑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앉아있고, 길거리에 의자에 앉아있고, 담배 피고 있고, 더러운 옷에 수염은 덥수룩하고, 슬리퍼 신고 있고,
머리는 더부룩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점점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최적화가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도 점점 그렇게 되면 하락을 하게 돼요. 끼리끼리 사람들은 어울리기 마련이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을 내가 장사를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나는 12시간 장사를 했어, 나는 6시간 장사를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내 전부를 올인했느냐, 쏟아 부었느냐, 이 일에 내가 올인을 했느냐, 열과 성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운명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고 이 기사나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12시간 장사한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12시간 15시간 장사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미친 듯이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회는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기회라는 게 굉장히 뭐 로또같이 찾아오는 줄 알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생의 기회는 로또같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기회라는 그 녀석이 오면서 얘기를 하듯이 올 거라고, 신호를 보면서 올 거라고. 야, 이건 기회야. 이걸 꼭 잡아야 돼. 나를 안 잡으면 너 이제 평생 후회한다? 이렇게 찾아올 줄 알았어요. 기회라는 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기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 기회야. 이거 꼭 잡아야 돼.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해. 라고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기회야. 그거는 사기더라고요. 기회는요, 소리 없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싹을 누가 잘 키우느냐에 따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트럭 장사가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죠. 남한테 보기에는. 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트럭 장사하는 모습이 지금 한번 거울,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이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놈은 저거 해가지고 트럭 장사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저는 한 번도 트럭 장사를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거울을 보고 이거 창피해, 이거 부끄러워, 누구한테 이거 말도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사하는 태도가 어쩌냐면 좀 전에 말했듯이 담배 피고 의자에 앉아있고 시간을 그냥 때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한다면요 절대 누군가한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기회라는 거는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신호 없이 찾아와요. 그 싹을 내가 얼마나 잘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느냐가 그 기회의 시작이에요. 네 번째, 사람들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트럭 장사하니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요 내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시당할 태도와 행동과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무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말투도 트럭 장사, 누가 봐도 트럭 장사 말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건들건들하면서 말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말하고 좀 고급진 단어도 쓰고. 그게 못하겠으면 책을 많이 읽으면요 단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그래요. 책도 좀 읽고.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말투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면요 돌아오는 말투와 그 손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는 행동과 태도가 고와야 오는 행동과 태도가 곱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열심히 장사를 하니까 어떤 분은 간식을 사다 주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제가 가는 곳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장사할 때 지금도 참 고마우셨던 어머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겨울이었는데, 총각 고마워,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씀은 열심히 살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울컥했거든요. 저도 최소한 사람들이 그런 걸 받고 그런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한테 그렇게 보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딱 1년만 이 4가지를 지켜서 한번 해보세요. 내 감정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 감정 같은 거는 솔직히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그런 사치입니다.
내 전부를 쏟아 부어야 돼요. 미친 듯이. 남의 평가 따위 바라지 말고, 남의 평가 따위 휘둘리지 말고, 주변에 휩쓸리지 말고, 내 목표만 가고. 왜 1년이냐면 그 1년만 미친 듯이 하면요,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내 미래를 바꾸게 돼요. 소자본 창업, 무점포 창업 쉽다고 쉽게 뛰어들면요, 쉽게 망합니다. 쉽게 포기하고요.